때마다 포기하고 포기하지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그게 뭐 너무 또 굳어가지고 되면 곤란하지만 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딱 됐을 때 포기하고 포기하지 하고 또 막 손 올라가려고 할 때 아이야 왜 그렇게 하였니? 막 이런 몇 가지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보면 물론 그걸로도 다 되지 않는 우리 아이와 나만의 상황들은 다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또 새로운 정도의 그 벽 정도 금서는 목걸이들에도 이렇게 요 정도 울타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은 시간은 한 30분 정도, 왜냐면 질의응답도 또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질의응답 하기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 303 학원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좋은 일종의 팁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신 상황은 아니시죠? 예, 뭐 그러니까 하나나 둘이나 정말 많아도 셋이지만 예를 들면 뭐 하나나 둘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건 사실은 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만 애들이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같이 모여서 떡볶이 먹고 막 분식집에서 뭐 간식 먹을 때도 다 n분의 1씩 내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용돈을 떡 떨어졌거나 안 가져온 아이는 나눠 먹지 않고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어딜 가나 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들 그러던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해가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관계성이라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으면 그 관계지수가 타고나기를 관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배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지수가 생후, 인간 아기의 경우는 생후 7년 사이에 이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되게 노력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뇌과학자인데요. 야크 팽크세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분 책은 어차피 번역이 안 됐어요. 그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접해서 읽었는데 제 분야는 아닌데도 너무 재밌어서 왜냐면 뉴로사이언스는 뇌과학인데 뇌과학이 막 레셔널 뭐 이러면 모르고 어펙티브라는 단어는 이 어펙티브라는 단어가 정감, 정동적, 정서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을 하는데 그 정서적으로 따뜻한 뇌과학이 가네? 약간 이런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뽑아본 책이었는데 그 책은 한국에 번역이 안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자본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외국 책들이 번역되는 거 보면 이 시장성이 있는 책들은 뭐 한 1년이 뭐예요. 동시간대에 막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다가 1998년도 책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번역이 전공생들을 위해서도 안 됐어요. 근데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이분 주장은 또 이거보다 이것도 더 엄청 기니까 짧게 갈게요. 포유류들, 즉 엄마가 아기를 젖을 물려서 키우는 그 동물들, 즉 정서가 교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생명들은 모두가 다 공동으로 원시 뇌의 부분이 있대요. 프리미티브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다고 프리미티브를 원시라고 약간 원시인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원래부터 초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뇌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관계지수, 관계성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뭐 좌뇌, 우뇌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그 일종의 소위 말해서 대뇌피질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게 아니라 전두엽도 아니고 후두엽도 아니고 대뇌피질도 아니고 중앙에 있는 원시 뇌가 포유류들은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 하는 뇌인가 하면 정서 그런 거 있죠. 따뜻함, 뭐 이렇게 포근함,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이런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정서, 관계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저처럼 둔한 사람은 쟤는 손해가 좀 덜 발달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듯이 뭔가가 잘 안 되는지 근데 이 원시뇌는 사람들이 이게 발달됐는지 안 발달됐는지를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동안 발달을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현대가 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오히려 말하자면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른들은 뇌 과학 모르면서도 이렇게 정 없이 그게 뭐야 내지는 정이 이렇게 그분들은 너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발달시켰던 그 뇌 부분을 현대라는 그 모던이라는 사회,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이 뇌과학자의 주장은 그 부분을 놓치면 그 뒤에 아무리 베네핏을 발달시키고 뭐 별걸 다 발달시켜놔도 그 지식으로, 그 추상적 지식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무시무시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 정서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푸틴처럼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affection 이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거의 발달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현대과학은 지식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 미분정 공부는 있어도 예, 왜냐면 되뇌피질을 발달시키는 반은 있어도 이 아이의 원시적인 원시뇌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을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유치원 교육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고 그쵸? 자꾸 선행학습만 시키는데 정말 해야 되는 학습은 원시뇌를 생후 7년 동안에 발달시키는 거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아기의 경우 생후 7년, 뭐 다른 포유류 중에 얼마 안 사는 애도 7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유류마다 다 그 시간이 다른데 인간아기의 경우에는 생후 7년은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원시뇌를 발달시키는 거에 집중해라. 라고 이 사람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육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게 교육학하고 잘 만나거든요. 그럼 원시뇌는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왜냐면 이것도 자극을 줘야지 발달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도, 즉 affection 이거를 좀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뭐 사랑이라고 번역을 넓게 하더라도요. 이런 감정, 따뜻한 감정, 너를 살피는 감정 이런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지식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교감. 아까 저 태워주시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매화 향기가 다 다르다는 거를 딸아이가 식물원에 가서 맡아보더니 아빠 매화 향기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죠. 말하자면 병아리도 어느 정도로 쥐면 애가 아파하는지 그쵸? 얼마큼 그 힘 조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꼬마 애기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해야 병아리가 편안해하는지 이런 걸 경험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교육도 그래요. 유치원 교육하고 우리 모이면 교회도 어느덧 정말 2세대, 3세대 안에서 지식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 유치원에 가서 뭐 배워왔니? 일동 하나라도 내가 이제 데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늘 뭐 배워왔니?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이미 세상에서 바깥에서 그런 방식의 지식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 교회 교육이라도요 컨텐츠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 막 거리 두라고 그러는 마당에 점점 거리만 두다가는 그렇다고 물론 애들끼리 부비부비해서 코로나를 옮기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아이들이 자연에 가서 진짜 1.5 거리 두더라도요 자연에 가서 요즘에 한참 새싹 나오는 때니까 말 그대로 땅 구경 새싹 나오는 거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싹 그 나오는 거 관찰해서 그림 그려보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체랑 교감하고 패팅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스타드머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뭐 교육,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7년 교육을 받아야 이 정서가 완전히 다 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교육을 해나가는 게 옳다는 건데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령기
그러니까 만 7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너무 인간하기의 생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선행교육을 통해서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다 떼고 들어가는 거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건 오히려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증명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말에 따라서, 왜냐면 이분의 주장은 ADHD를 비롯해서 각종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병들, 한대의 어떤 정서적으로 생겨나는 병들이 모두 다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근데 이분께 번역이 못 되는 이유는 이분이 더 나아가서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포유류에겐 정서가 있고 모든 감정 교류가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바람에 이분이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만드는 공장에서 마스카라 실험할 때 토끼 데려다가 하거든요. 토끼 눈이 여기가 이제 눈썹이 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좋은지에 따라서 이제 화학 물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토끼 눈이 빨개지고 뭐 진물 나고 그거를 그냥 토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끼는 그냥 통감각만 느끼는 거지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 더 주류 이론이어야 계속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이론을 받아들이면 일단 모든 동물 실험 다 어떻게 쥐 가지고 하는 건 못해요. 예, 이분이 5살 때인가 독일 패전국가의 어떤 아이로서 포로 수용소에서 부모님하고 살다가 아무랑 놀 수가 없으니까 쥐랑 놀다가 이제 이걸 발견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한테는 쥐가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이분 이론서의 두꺼운데 앞부분에 쥐가 느끼는 7가지 정서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고 나면 절대 쥐로 실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책은 그래서 딱 읽어보고 이건 당연히 번역이 안 됐겠구나. 왜냐면 이거를 다 모두가 끄덕이고 나면 우리의 생산 구조도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쥐는 못 느껴. 걔는 공포 같은 거 못 느껴. 제가 지금 저렇게 찍찍거리는 건 통감각이야. 이렇게 믿어야지만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이 위험과 해로움이 이제는 동물들한테 포유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올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정도의 관계성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발해 나간 아이여야 나중에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 아까 n분의 1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정서가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가 끄덕끄덕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성이 전혀 개발이 안 된 친구들의 경우에 되는 피질만 완전히 잔뜩 개발이 되어서 효율성, 그다음에 재화 가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친구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거는 저희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소아정신과나 아니면 정신과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강남에서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인데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평가되는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자기 집 개가 강아지를 7마리를 낳는데 시장 갔다 와보니까 강아지 7마리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벌써부터 이렇게 되시죠. 진짜로.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방문 열어보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근데 나중에 기겁을 했대요. 빨래를 하려고 빨래통 열었더니 거기다 놓고 근데 제 말은 너무 놀라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니? 애가 눈 하나 안 바뀌고 공부 수학 문제 풀다 스트레스 쌓여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 말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10년 전이었는데 펜트하우스였나요? 아니면 스카이캐슬이었나요? 스카이캐슬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어떤 엄마 하나가 자기 애가 이렇게 훔치는 거 도벽으로 막 이렇게 얘는 이건 공부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용납해주게 되면 이 아이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시뇌를 개발하거나 후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차단이 될 테고,
그래서 전문가, 되게 훌륭한 전문가가 된다고 해도 그가 결정할 의사결정이라는 건 너무 이웃을 위해 잔인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살아내고 살려내고라고 얘기해서 살려낸다는 부분이요. 이 부분도 이제 점점 공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시민운동이나 여러 가지 대안운동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게 청년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 청년들의 이 정서 속에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누구를 살려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제 결혼도 이게 이제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니와 삶의 불리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 가보면 남학생들 경우에 여학생들은 물론 경력 단절을 걱정을 많이 하지만 남학생들도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데요. 기피하는 이유 1번이 뭔지 아세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남학생들 대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우리 여기 아빠들 혹시 상상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기껏 뼈 빠지게 벌어서 남이랑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맞아. 남이라고 해. 내가 아닌 건 다 남인 거예요. 내 아내고 내 가족인 게 아니라 남이죠. 그래서 나 혼자 쓰면 풍족하게 쓸 돈을 왜 남이랑 나눠 쓰죠?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교회로 공존하기. 아까 제가 교회는 생존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을 1강 끝 부분에 드렸습니다만 교회로 공존하기.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며 그쵸? 그거 얘기하면 교회 떠나겠죠.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교회들도 보면은 대형 교회가 되는 데는요 보면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 중에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일종의 교회 문화처럼 정말 모든 게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주일날 싹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나가면 아주 편리하게 드리고 나갈 수 있게 그거를 서비스해주고 헌금 받고 헌금으로 교회 운영하고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양적으로 성장하지 그 교회 갔더니 뭐 되게 많이 요구하던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세대가 지금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길은 점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대로 그냥 빨리 가는 게 그게 가장 복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제가 들어온 얘기 안 해드렸죠. 왜냐면 제가 그 사이에도 좀 특강을 많이 해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드론 무기화를 반대하는 드론으로 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싸움이 지금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지금 막 사용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3, 4년 전에 그 드론 전문가의 호주에 있는 드론 전문가인데 무기화 절대 반대. 그분은 정말 관계성이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엔에 와서 한 특강을 내부자들끼리 한 특강을 제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링크 받아서 일부공개로 본 적이 있는데 와 특강도 그렇게 해야지 역시 꼬대가 나는 것 같은 게 그분 스킬이 대단하더라고요. 드론 전문가니까 드론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형 드론인데 옆에 이제 마네킹이 하나 서 있는데 여러분 이 드론에는 화약이 들어있고 폭탄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설정을 다 해놨대요. 지금 요 마네킹의 머리를 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대. 자기가 어떻게 던지든 돌아 이걸 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만약 무기화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물론 반론을 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으냐. 이거 만드는데 이거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지 하고 띄워요.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영상에 보니까. 근데 그게 막 돌더니 정확하게 정말 저기다 던졌는데도 돌아서 머리를 팍 치니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열광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주머니 한 건 다른 또 하나 또 꺼내요. 이것도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설정값을 넣었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르죠? Probably over 60? 그러니까 60살 이상?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6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동공이 흔들리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나이 든 사람 필요 없다? 네, 그 얘기죠. 아니면 연봉 뭐 3천 미만? 또 이러니까 물론 거긴 연봉 3천 미만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여자? 뭐 약간 뭐 아시안? 약간 이제 그 소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덜 가치가 있어. 인간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기준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여러분들 아무리 심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이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타겟을 결국은 맞출 거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세요? 이거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밑으로 어차피 피해도 소용없는데도 자기들도 모르게 다 숨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뒤에 할 말이 필요 없게 입장을 정말 얘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언제나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기술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찬성을 하면 그 타겟팅 되는 존재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여러분은 마치 여기 유엔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we never know. 그 다음 우린 모르는 거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 사랑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시점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걸로 그러니까 무기화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너무 설득력 있게 하시는데 그분이 들은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원시대를 벌써 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뭘 하게 되든 적어도 같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문가끼리 싸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이 관계성이라는 부분을 어렸을 때 집에서 가정에서 왜냐면 지금 사회의 기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학교를 자꾸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계성 하나랑요 주체성, 창조성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주체성 부분은 대부분 이 주체성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우리 기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길러야 돼요. 냅두세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안 먹겠다는 거는 나름 주체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패대기를 치는 건 그건 주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걸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방식으로 이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 저는 자기만의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상상력을 막 이렇게 길러주는 것? 전 그게 그냥 주체성하고 창조성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이의 상상력이 주체적으로 잘 발휘되어가지고 그게 표현됐을 때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폄훼되지 않게 하는 교육?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야기요. 여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교육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이야기에서 제일 강조해야 되는 건 뭔가요? 만약 누가 물어본다면 3개월 공문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친다면 키 작아도 괜찮아요. 엉덩이 위에만 올라가. 이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중요한 교훈들은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갖는 정답은 뭔가 하면 학계호는 더 이상 남의 걸 빼앗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를 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기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서 쓰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케오는 자기 것을 남하고 나누었어요. 이런 거를 교훈으로 알려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가 이것도 좋은 교훈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가 얘기하시는 게 어떤 친구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성을 가미한 주체적 교육을 하려면 저는 이런 거예요. 3개월간 홍감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만 되지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쌍교가 내려오라? 그리고 너희 집에서 묵겠다 그러니까 쌍교가 되게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누군가 속에 손 빼앗은 게 있으면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전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나눠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때 삭개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뭔가를 듣기는 들었겠죠. 이런 게 말하자면 뭘 들었을까?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 뭘까? 그걸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연희교육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 주워들은 게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이 비유를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채워넣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각각의 답들은 뭔가 하나를 향해서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답도 너 다 훌륭하다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그 답들이 결국 3개월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답이었던 거잖아요. 예, 설마 너는 능력자구나. 너는 엄청 이 어려운 가운데도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래 열심히 벌어서 너무 잘 써. 이런 거는 혹시 상상에 넣더라도 그 답은 옳은 답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 듣고서 성교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주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나래를 펼치게 하되 그 많은 상상력과 주체적인 그 창조적인 나래가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상상력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정말 서로가 좀 기발하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서로 생각해내게 하고 그런 걸 말하자면 표현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주체적이면서 창조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해야 이거는 우리의 관계 지수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매뉴얼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어디까지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는 성과 금 속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쪽에 있는 아무리 성실이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주 3세대 중에서도 정말 앞에 있는 3세대들은요 그걸 또 포착을 해요. 이 교육은 안 되는구나. 즉 매뉴얼대로 애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교육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또 학원이 생겼어요. 저는 여기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제가 그 조금 전에 시작 전에 빈 종이가 있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노래 부르신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뒤를 딱 뒤집어 보시면 하얗죠? 그쵸? 노래 종이 없는 분들은 조금 가지시고요. 그 하얀 데를 활용해서 제가 되게 쉬운 문제를 얼른 3개 내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움직이시는 게 그냥 뭐 조금만 더 활용하셔도 되는데 자 우선 적어보세요. 8, 0, 5, 3 8 옆으로 쓰세요. 8, 0 옆으로 이렇게 8, 0, 5, 3 옆으로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다가 B, C 대문자로 쓰세요. C, J B, C, D, J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다가 하나만 더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기역 니은인데요. 기역, 디귿, 미음, 피읍. 네. 피읍. 이렇게 1, 2, 3번 문제예요. 제가 주체성, 창조성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 제가 이제 빼온 건데 그 주체성과 창조성을 가르쳐주는 학원. 그래서 유치원생반. 이게 초등학생 아니고 유치원생 5살 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목도 너무 섹션 이름이 유비추론. 유비추론이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유치원인데 유비추론을 배운다고요? 제가 막 그랬는데 우리가 들어도 어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비추론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추론, 그야말로 유추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문제 한번 보면은 여러분 한번 제가 정말 조금 시간 드릴 건데 자 8053 중에서 3개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유비라는 거죠. 셋은 뭔가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하나만 달라요. 예. 5번. 여기 5? 두 분 다 같아요? 왜요? 2번에. 어? 다시. 2번에 쓸 수 있는 숫자랑 5는 한 번 갔다 한 번 더. 지금 이 답은 5인데 이유는 다른 숫자들은 한 번에 다 써지지만 5는 2번을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건 그 5살짜리는 숫자 쓰기의 획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아래 받침이 있고 없고 읽을 때 8, 0, 5, 3 여기도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아이가 8, 0, 5, 4 이게 틀린 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5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물론 요즘 애들은 알지만 제 말은 이 아이는 당연히 한글을 발음할 수 있어야지 8, 0, 5, 3에서 8 물론 답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또 있나요? 동그란 거와 각진 거. 그럼 답은? 5. 그러니까 제일 4세대적인 거죠. 예. 4세대. 왜냐면 5세가 아무런 선지식 없이 그냥 봤을 때 셋은 뭔가 되게 비슷해. 근데 하나만 틀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보다가 얘만 여기가 뾰족해요.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답을 누가 제일 잘 맞히시냐면 1세대 엄마들이 제일 잘 맞히세요. 그러니까 1세대 전통 엄마, 2세대 말고 전통. 그러니까 1.5세대인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글도 잘 모르시는 농촌의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으니까 어머니 셋 중에서 셋은 비슷하고 하나만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럼 다 5 찍으세요. 여기가 뾰족해 이러면서 다른 거 동글동글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동글동글해 뾰족해든 뭐 사실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무런 전제 없이 원리만 듣고도 셋은 비슷하고 친해. 하나만 달라. 이러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원칙을 이번에 적용하면 뭐가 답일 것 같아요? J? 이유는요? 그럼 J라면 이유는? 하나만 골라야 돼. 하나만. C? 이유는? 이렇게 쓸 때 J도 이렇게 왔다가 꺾이고 뭐 이러는데 C만 직선 부분이 없다. 다른 건 다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다른 건 다 직선 부분이 있는데 C만 직선 부분이 없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 어떤 아이가 그걸 발견하면 어머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비슷하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슷하게 아래 한글에서는요. 피읍? 이유는? 삐져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한 번에 안 써지고 기억은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고 그죠. 피읍은 여러 번 거쳐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획순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웠던 게 뭔가 하면요. 그 문제집 뒤에 풀이였어요. 예, 제가 그 문제집이 풀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그걸 이제 저한테 일러주고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강을 하고 들었던 어머니가 어딘가 갔다가 그걸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이거를 창조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풀이를 본 건데 풀이에 보니까 정말 3세대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8053이 있잖아요.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풀이에. 그러니까 추론을 시키는데 답을 하면서 가게 추론을 시킨대요. 근데 정답이 하나인데 답이 5 더하기 3은 8 이기 때문에 0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그거 써있어요. 추론의 방법 이러고는 숫자가 나오면 더하거나 뺐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본다. 그게 무슨 창조교육이에요. 그냥 3세대 교육에 망한 돈만 괜히 많이 내신 거지. 같은 방식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 영어 보겠어요? 답이 제일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뭐 다른 형태여서가 아니라 BSD는 서로 연속된 알파벳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시 알파벳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기억, 그거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죠. 니은 띄고 디귿, 리을 띄고 미음.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지만 하나씩 빠진 상태로 연속이 되어 있는데 봐나요? 피음은 아주 뒤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IQ 테스트 할 때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정확하게 IQ 테스트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추론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주고 매뉴얼을 주고 방법을 익히는 건데, 그 5살짜리가 그거 열심히 외우면 이 아이들은 전혀 주체적이지도 전혀 창조적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제가 학원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당장 나오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그때 막 너무 껌뻑 그 교수님이 그런 학원을 하나 차리시면 안 돼요. 그러시길래 저 못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저는 가정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늘 와서 평가받지 않는 곳. 그러나 모든 자기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용납되는 곳. 칭찬받는 곳. 서로가 아하 하면서 더해가면서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1강 때 잠깐 썼습니다만 이야기가 점점 풍부하게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3교가 뽕나무에서 들었을 이야기가 너무나 무궁하게 많아지는 거. 그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이란 나 혼자 개인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도 어떻게 구원이 집에 이르지? 사람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 거구나.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이란 현재적 구원의 삶이란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말하자면 약하다고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게 없는, 억울함이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집에 삭개오는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그 모든 다양한 창조적이고 관계적이고 주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낸다면 그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무엇을 할지는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또다시 다양하게 스스로의 생각들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 즉 나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너를 살려내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다 말고 은혜롭게 가다가 또 저희 집 얘기 나오면 얘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민망하지만 이런 깨달음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 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족 중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 소위 말해서 이 집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이 경우에 구원의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제일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제가 당연히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자여서도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3개월의 집도 되게 편했던 이유가 3개월가 가장이잖아요.
사개오가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사개오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근데 사개오가 돌아선 거죠? 예. 근데 사개오가 돌아서면 금방 바뀌어요. 사개오네 집에 웬 하인이 돌아서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오겠지만 이게 사개오가 돌아서면 금방 바뀌는 데가 이게 구원공동체, 생존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저는 힘 있는 가능성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은,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한은 교회는 그게 가능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3040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나도 잘 살아내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공동체인데, 이걸 만약에 3세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쓰는데 시간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기도를 더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건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니까. 내가 나눌 무언가가 있다면 에너지가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재능, 마음이라는 그 키워드는요, 반드시 내 아이의 재능만을 키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재능도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개인주의적 차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사이에는 충분히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대본교회 3040만이 가진 일종의 집단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현실화돼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거를 개별화하되 공동으로 나누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벌써 40분이나 얘기를 해서 정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질문은 받아야 돼서 이렇게 하고 이만 총총하고 갔는데,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요. 제가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생존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창조적으로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요? 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3개월 뒤, 6개월 뒤 막 이렇게 그 이메일이 오고 피드백이 오는 게 어마어마한 게, 거기는 위치상 그리고 구성상 아빠들은 죄다 전문직이고 일을 많이 하시고요, 엄마들은 고학력 전업주부가 너무나 많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기네들은 특수 공동체인 거죠. 그 엄마들은 매우 불만이었어요, 그동안. 왜냐면 3세대가 되기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 아바타로 삼기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엄마들은. 그럼 유일한 상상력은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이 아이들을 좀 봐주고 혹은 주말에 좀 봐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텐데, 이 남편은 전문직들이라 퇴근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모두 얼굴이 완전히 막 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엄마들이 아하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막 서로 생각하고 막 하다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벌일 게, 이 엄마들이 다 전공이 있고 고학력이니까 많은 분들 제일 1차로 한 게 뭐였냐면, 제가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사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 책을 어떤 부모가 엄마가 대본화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엄마들을 교화시키고자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무용과 있는 엄마는 또 중간에 막 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음악 하시는 분. 그래서 정말 종합예술을, 저는 와, 책이 종합예술이 되는구나 생각할 만큼 만드셨는데, 그거 공연에 이제 원작자로 가가지고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게, 그걸 하면서 경험하셨대요. 그때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영유아니까 데리고 와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도 못하고 번갈아서 이제 누가 연습하는 파트일 때 이 엄마가 보고, 이제 얘가 이제 저 엄마 할 때 이러면서 번갈아서 애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혼자서 맨날 남편 언제 오나 이러고서는 집에 있었을 때보다 애들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자기들이 형제 자매인 줄 착각하더래요. 그 연습 한 3개월 하고 났더니, 그 애기들이니까.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3살짜리 어떤 애가 골목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너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한 엄마가. 그래서 너가 형이 어딨어? 하나짜리거든요. 근데 내가 왜 형이 없어? 막 이름을 얘기하는데 같이 놀았던 형 이름을 다 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 1세대 때는 형제 자료가 많으니까 가능했던 게,
그때 아하를 깨달았대요. 얘들이 지들이 다 형제 자매인 줄 아는구나. 이걸 깨기가 싫었던 거죠, 이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또 거기서 모여서 또 다시 이제 막 또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기발한 게 나왔어요. 그때가 한참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이 엄마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구청에다 냈거든요, 은평구에다. 이 엄마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은평구청에서 장소만 빌려달라. 그리고 간식 후원은 이 엄마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 건데 이 데이케어 센터는 돈은 안 받는다. 대신에 재능 기부다. 모든 과목은 1, 2, 3, 4교시 이런 식으로 있는 이 과목들은 엄마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참여하고 싶은 엄마는 재능 기부하고 참여하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월, 화, 수, 목, 금을 다 오는데 이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는데 자기 엄마가 선생님인 시간도 있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지금 재능을 다 기부해가지고 아침 예를 들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능을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기부했다면 월수금은 다 4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애를 맡겨놨으니까. 나는 이미 이제 페이할 거잖아. 어떻게 말하면요. 그럼 내 재능으로 하고 월수금은 나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면 할수록 점점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게 애들도 막 AD 산만하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선생님이잖아요. 애들 막 잡으면서 조용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엄마들에 대한 의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엄마라고만 생각하다가 엄마가 가진 전문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혼자 엄마가 키운 거랑은 또 다르게 근데 엄마들마다 성향도 다 다르니까 그 모든 게 다 스며들어가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이메일로 소위 말해서 보고를 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정책이 바뀌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크면 흩어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가질 것 같다고. 자기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 자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점점 추상적인데 이 아이들은 아마 그 단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억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이 피드백이 왔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굳이 다른 사례들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3040이 그래도 되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아마 기르시는 엄마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똑같은 걸 벤치마킹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생각한 것보다 상상력은 얼마든지 무한하고 그걸 금방 이룰 수 있을 만한 요즘은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지자체와 부모들이 합할 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떴는데 8분이네요.